이세단군의 이름은 이제 부루예요. 우리 초대단군 할아버지가 아드님이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건 이제 규원사화에 나오는데요. 이제 맏아들이 부루고요. 그래서 이제 이세단군을 계승을 하죠. 부루, 부소, 그 다음에 부우, 부여. 부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그 부싯돌, 불을 피우는데 그 돌을 쳐가지고 하는 간편한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부싯돌 속에 이제 부소라는 이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우라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이 부연대, 이제 막내 아들이 부연대 장춘 지방에 제후로 봉해 줍니다. 부여후로. 부여라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원시부여, 가장 이제 뿌리가 되는 부여가 단군의 넷째 아들 부여를 장춘 지방에 봉해 준 것이 되겠죠. 제위는 58년 동안 계셨습니다. 자, 신축 원년이라 이제 경자년에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2281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즉위를 하지만 그 해는 즉위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를 원년이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부를 좀 깊이 해야 되는 게, 어떤 왕조는 즉위년 칭원법을 쓰고 칭원은 원년이라고 일컫는 거죠. 어떤 경우는 유년 칭원법을 써요. 그 다음에 넘을 유자예요. 그 다음에를 원년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환단고기 책은 철저하게 유년 칭원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축, 경자 다음에 신축이니까 신축 원년이라 재현이 다복하사, 우리 이세단군 부루 단군께서는 아주 성품이 어질면서도 복이 많으셔가지고 거제대부하시고, 이때 거는 쌓을 것자예요. 재물을 많이 쌓아가지고 크게 부유하시고, 그 다음에 여민으로 공치 산업하사,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그 산업을 다스렸어요.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하는 사업, 그 생산하는 건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사업을 다스려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넉넉해지는 거죠. 무일민기안하며 어떤 한 사람도 굶주리거나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산업에 대해서 각주를 달아놨어요. 이 강단사학자들은 아주 환단고기를 매도하고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데, 이 산업이라는 말은 근세에 만들어진 단어인데 환단고기에 산업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위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정말 그런가? 아니에요. 옛날에 산업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자, 산업은 생산을 하는 사업, 특히 먹을 것을 생산하는 이제 사업이겠죠. 뜻을 가지고 있으나 지칭하는 범위가 넓다. 산업은 인더스트리의 번역으로 일본에서 근대에 만든 용어로 알고 있으나 중국 전국시대부터 쓰여졌다. 자, 한비자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해로편에 보면은 민불감 범법하면, 백성들이 감히 법을 범하지 않으면 즉상이 임금께서 내부령 형벌이, 안으로는 형벌을 쓰지 않고 외불 사리기 산업이라, 그 산업에 대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일삼지 않았다. 여기 산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기의 그 소진열전을 보더라도 주인지 속은, 주나라 사람들의 풍속은 치산업, 먹고 사는, 생산하는 그러한 업을 다스리고, 역공상, 공상에 힘써서 축 12 위무라, 그 10분의 2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힘썼다. 여기도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단사학계 쪽에서 그 산업이 근대에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매당 춘추에 매양, 이제 봄과 가을을
맞이함에 당함에 순성국중하사 돌순자예요. 나라 가운데를 순행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펴가지고 제천열애하시며 예법에 맞게 예법과 같이 천제를 지내시며 찰제한 선악하사 모든 임금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방장관들을 전부 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한이 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징기스 칸, 쿠빌라이 칸 할 때 이 칸이라는 말이 이 한에서 나간 말이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영어에서 그 킹이라는 것도 이 칸에서 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그 지방 그 수령들의 지방 임금들의 선악을 살펴가지고 극신상벌하시며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을 아주 삼가하시며, 극은 능할 능자와 같은 뜻이에요. 능히 상 주고 벌 주는 것을 삼가하시며, 그러니까 상도 함부로 주면 안 되고요, 벌도 함부로 주면 안 되죠. 그 상벌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셨으며 준거역하시며, 이제 거는 도랑거자의 그 도랑혁자예요. 이런 그 물길을 잘 준설을 하시며,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쭉 빠져나갈 수 있도록 거역을 잘 파시며 권농상하시며, 자, 농업을 권장하고 양잠을 권장을 하시며, 농업은 먹고 사는데 필요하고 양잠은 옷을 입는데 필요합니다. 설료 흥학하시니, 료라는 것은 본래 집 료자인데 학교란 뜻이에요. 학교를 설치해서 그 학문을 흥하게 하시니, 자, 설료 흥학, 요는 학교이다. 우리 조상들은 소도 옆에 경당을 세웠어요. 소도 옆에는 그 소도는 천제를 지내는 성스러운 장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경당을 세웠는데요. 경은 저기 밝을 경자예요. 그래서 경당은 밝은 집이란 뜻입니다. 시무를 강습한 것이 그 당시에 그 힘써야 될 일들을 강습한 것이 이제 학교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라는 것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소도 옆에 경당이 학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문화대진하야. 그래서 문화가 크게 진보를 해서 성문이 일창하니라. 명성과 소문이 날로 빛이 나더라. 빛날 창자예요. 자, 문화대진에 문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위소론자들은 이 문화라는 말이 근대에 사용된 언어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환단고기를 위소로 매도하는데요, 문화라는 말은 이문교화에서 비롯한 말이에요. 이 문으로서 교화를 편다. 그래서 무력 정복에 대응하여 사용된 말입니다. 이제 이를 합쳐가지고 문치무공이라고 하는데요, 자, 문으로서 정치를 하고 무력으로서 정복을 해서 공을 세운다. 주역 비괴에 보면은 22번째 꾀죠. 주역의 산화 비괴인데, 관호인문하야. 그 인문을 관찰해서 이 화성천하하나니라, 그 천하를 교화하여 완성을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문교화에서 그 나온 말로서 문화라는 말이 옛날에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소론자들은 그 참 대책이 없어요. 막 주장을 해요. 거기는 뭐 산업이라는 말을 쓰고 문화라는 말을 써가지고 위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옛날에 문헌을 다 조사해가지고 옛날에 썼다. 대꾸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없고, 그럼 백성들은, 이 국민들은 그걸 믿거든요. 자, 위서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그 반론하는 말들은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의 우순이, 이전에 이제 우순이, 순임금의
그 순임금이 이제 우나라의 그 제후로서 봉해졌었어요. 그래서 우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유영 이주어 남국지린이언을, 유주와 영주 그 두 주를 남국의 근처에 설치하거늘, 남국은 고조선의 제후국이에요. 고조선의 제후국인데 어디에 있었냐면은 산동성과 하북성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견병 정지하사 부르단군께서 군사를 보낼 견자 그들을 정벌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우순의 순임금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순은 죽석인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죽석인연도 뭐 중국에서는 위서다 아니다 그런 논란이 많이 있지만 아주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석의 요덕이 쇠하야. 옛날에 이제 중국을 다스리는 윤림금의 덕이 쇠약해져 가지고 위순 소수야라, 순임금에 의해서 갇힌 바가 되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순임금이 윤림금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순임금의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임금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건 조금 뒤에 살펴보죠. 또 죽석인연에 보면요, 순이 수요하고 순임금이 윤림금을 가두고서 언색 단주하야. 이건 언색은 막는다는 뜻이에요. 윤림금의 아들의 이름이 단주예요. 단주를 막았어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그래서 불여부로 상견냐라. 자, 하여금 사자 뒤에는 대명사 단주가 생략돼 있죠. 단주로 하여금 그 아버지 윤림금과 더불어 서로 만나보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순임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한세가 상해 보면은 지 단군 왕검하야. 단군 왕검에 이르러 가지고 당요로 병세하니, 윤림금과 더불어, 윤림금은 처음에 그 당나라의 제후로 봉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년 뒤에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 임금인 지라는 임금을 쫓아내고 그 요가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당요로 병세하니, 그래서 윤림금과 순임금은 24년의 차이가 있어요. 윤림금은 갑진년에 등극을 하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무진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2357년하고 2333년 24년 먼저 윤림금이 임금이 됩니다. 병세하니 요덕이 익세하야. 요의 덕이 더욱 쇠약해져 가지고 내여 쟁지부리라. 와가지고 우리 나라와 더불어 땅을 다투는 것이 그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천왕이, 이때 천왕은 초대 단군 할아버지예요. 천왕이 4명 우순하사, 이에 우순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순임금을 이게 명령을 내려서 분토이치하시고 그 윤림금과 국경에 있는 땅을 나누어져 가지고 제후로 임명을 했어요. 순을 다스리게 하시고 견병 이둔하사, 군사를 보내 가지고 주둔을 시켰어요. 어느 나라 군대예요? 고조선의 군대를 파견을 해 가지고 그 윤림금과 국경지대에 주둔해서 야기 공벌을 당요하시니, 그 제후인 순임금과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함께 요 당요를 정벌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요네 역구라야. 그러니까 윤림금이 힘에 굴복을 했어요. 힘에 굴복을 해가지고 의순이 보명하야 그 순임금을 꼬셔요. 그래서 순임금에 의지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서 나라를 양도하게 됩니다. 선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에서는 윤림금이 아주 그 백성 중에 어진순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를 시험을 해가지고 그에게 천하를 선양을 했다,
이렇게 미담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힘에 굴복을 해서 자기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을 시집 보내면서 순을 회유해가지고 순이 욘님금의 편을 들게 돼요. 이제 우리를 멀리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도 완전히 배반을 하지 못하는데요. 자, 그 밑에는 뭐 그냥 읽어만 지나가고요. 근데 어시에 순지 부자 형제가 순의 부자 형제가 왼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순의 아버지 고수가 항상 순을 죽이려고 그러고 부귀 동거하니 이제는 다시 돌아와 같은 집에 같은 집을 함께하니 개위국지도는 대개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효제위선이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것이 우선이다. 그 9년 홍수하여 9년 홍수가 일어남에 미쳐 해금 만민고로 그 피해가 만민에 미치기 때문에 단군 왕검이 우리 초대 단군 왕검께서 견 태자 부루와사 태자 부루를 보내가지고 우리 초대 단군 때 배웠어요.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 67년 때 기원전 2267년이에요. 외우기가 똑같이 67이에요.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 104살 때인데 태자 부루를 보내서 야겨 우순으로 우순과 더불어 그 도산에서 회합을 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게 유명한 도산회의입니다. 그래서 순이 견 우사공하야 사공우하야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자기의 그 사공뼈슬에 있는 우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수아 오행 치수지법하고 우리의 오행 치수법을 전수받아 갑니다. 그리고 이 공내 성해라. 그래서 그 9년 홍수가 졌을 때 그 홍수를 다스리는 근데 그 공을 이루게 됩니다. 어시에 치 가무어 낭야성하야. 이에 우를 감독하는 그런 가무소를 낭야성에다 두었어요. 낭야성은 지금의 그 산동성 그 청도시에서 이제 청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저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그 북쪽에는 재성시가 있고 거기는 지금 교남시가 됐어요. 교남시. 저도 이제 낭야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다녀왔는데 원래 그 낭야성은 원래 이름은 가한성인데 번안의 2세 단군 이름이 그 낭야예요. 그래서 낭야가 쌓았기 때문에 이제 후세에는 그 낭야성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낭야성에서 그 낭야성에다가 운임금을 감독하는 가무소를 두어서 이결 구려 분정지하니 그 구려의 그 분정 정치를 나눈 정치를 의논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그 하북성, 산동성, 안위성, 강소성, 뭐 절강성 여기는 전부 우리나라의 제후들이었는데 그 제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전부 그 낭야성에서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즉 서소운, 이것이 서경에서 이른바 동순망질 사근동우자가 차야라. 이게 서경에 있는 말인데요. 동쪽으로 순임금이 동쪽으로 순행을 와서 그 질서 있게 차례에 맞게 망제사를 지내고 사근동우다. 드디어 사자예요. 동방의 임금님을 아련했다. 근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 거예요. 이것은 순임금이 낭야성에 와서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를 배운 사건을 서경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이 동후의 후자가 임금후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임금이 천자가 돼가지고 동방의 제후들을 만났다. 전부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어요. 단 한 권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그 서경의 번역판을 보면은 자, 윤임금은 뭐 기원전 2357년부터 2258년까지 딱 100년 동안 임금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99인데 플러스 1하면 100이죠. 순임금은 2255년
욘임금보다 그 3년 뒤에 임금이 돼요. 2255년부터 2208년까지 47이 나오는데 이제 플러스 1 하면은 이 48년 동안 이제 임금에 있었습니다. 자, 남국이라는 것은 단군 조선의 그 제후국으로서 하북성과 산동성에 걸쳐 있었어요. 후에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후한서 동의열전에 지우 중정하야 은나라 때 중정 임금에 이르러서 남이 자꾸라, 남이가 뭐 쳐들어왔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대만의 역사학자 임해상은 구이에 남이를 추가하여 10위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유립은 중산국 선우씨가 남이의 후예라고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중국 하북성에 가면은 그 하북성에는 여러 제후국들이 있었어요. 뭐 거기에 뭐 연나라도 있었고, 뭐 제나라도 있었고, 조나라도 있었고, 뭐 한나라도 있었고, 위나라도 있었고, 근데 중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산국은 중국 계통이 아니에요. 중국 계통이. 그래서 중국의 그 하북성의 정주시에 가면 중산국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유물은 전부 우리 민족의 유물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몰라요, 이거를. 도대체 이 중산국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이덕일 교수도 중산국 박물관에 갔다 와가지고 여기서 나온 문물들을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내가 올려놓은 것도 보고 했는데요. 바로 이 중산국은 우리 고조선의 제후국으로서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서 그 전국시대 때까지 유지가 되었던 아주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산국이. 이제 선우씨라고 하는데 성이, 이 사람이 그 남국의 후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진축기군 하시고, 그 이제 그 순임금이 여기 보면 이제 그 재견병 정지해서 그 앞에 부분을 보면요, 부르단군께서 군사를 파견해서 이제 그들을 정벌했어요. 그 유영 이주가 본래 우리나라에 속했는데 순임금이 자기 사람들을 갖다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단군께서 그 임금들을 다 쫓아내시고 봉동무도라 등 하사, 그때 그 순임금이 임명한 임금들을 쫓아내는데 그 토벌 대장이 누구냐면 동무라는 분과 도라라는 분,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동무와 도라 등을 거기다 봉해가지고 이표기공하시니라, 그 공을 표창을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유주와 영주, 아마 유주와 영주의 제후로서 동무와 도라를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진축기군. 우수는 처음 단군의 명을 받아 요와의 국경의 제후로 있었는데 단군왕검이 우순과 약속을 했어요. 함께 당요를 정벌하려고 약속을 하니까 요네였구라야, 앞에 나왔던 부분이죠. 요가 힘에 굴복을 해서 의순이 보명하야 순임금에 의지해가지고 목숨을 보전해서 이국양이라, 그 나라를 선양을 했어요. 그 힘에 밀려가지고 나라를 넘겼는데 중국의 유학자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한테 그 선양을 했다고 이렇게 미화를 하고 있는 거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 이런 파워의 시대 때 그 당시에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뭐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훌륭하다 그래서 나라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순임금이 뭐 운임금에게 나라를 넘겼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순임금이 우에게 피살을 당했어요. 이런 얘기는 지금 세상 사람이 잘 모르고 있어요. 뭐 순임금은 훌륭한 우가 공을 쌓아가지고 우에게 그 천하를 넘겼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유학자들이 전부 그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순임금이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순임금을 살해하고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도
그 순임금이 다 우가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복수예요. 자기 아버지 곤을 순임금이 죽였거든요. 그 치산치수를 못했다 그래서. 욘임금의 그 두 딸이 이제 아황과 여형이거든요. 그래서 아황과 여형과 그 순이 결혼해서 이제 욘임금의 나라를 계승한 순은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속하였던 유주와 영주 두 주에 대해서 임금을 임명해가지고 수십 년간, 규원사화를 보면은 수십 년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단군께서 동무, 도라 등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그곳의 임금을 내쫓게 하고 이제 그곳에 봉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유주와 영주가 되겠죠. 유주는 지금의 그 북경 주위가 되겠고요. 영주라는 것은 그 산동성 서쪽이 되겠습니다. 신시 이래로, 신시는 우리 배달국을 그 신시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매당 제천이면 매양 그 천제를 지낼 때가 당하면, 우리 천제는 음력 10월 3일 날, 우리 그 당시에 달력으로는 1월 3일이죠. 우리 민족은 10월 달을 상달로 썼으니까 1월이에요. 1월 3일 날 천제를 지냈어요. 국중대회하야, 나라에서 크게 사람들을 회합을 해가지고 재창찬덕, 일제히 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누구의 덕을 찬양합니까? 삼신상제님, 우주를 통치하고 주재하는 우리 민족의 하느님 삼신상제님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해화는 해도 화할 해자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었어요. 누구하고? 신명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뭐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어와 위약하고 어아가라는 그런 노래로서 음악을 삼고 감사위본하니, 그 삼신상제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보은의 이념, 은혜를 갚는다는 이념이 우리 민족의 아주 근본 이념이 되겠습니다. 자, 어아 위약, 이제 어아가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배달국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제천가인데 이건 우리 민족의 국가예요. 여러분들 우리 배달국 시대, 단군 시대 때 우리 민족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는 노래였어요. 우리의 국가였다. 광개토 열제는 등극하실 때, 우리 광개토 열제가 18살에 광명전에서 등극을 하시는데, 또 전쟁에 임할 때 그 군사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그리고 천제를 지내실 때 이 천악인 어아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소도경전 본원에 보면은 제영 삼신지가다, 삼신상제님을 맞이해서 제사를 지낼 때 부르던 노래다. 제영 삼신지가라 하였다. 이것이 규원사화에도 나옵니다. 1920년에 일태라는 사람의 단군 신화에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일태는 이 사람 필명인데 누군지 저도 잘 몰라요.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일태라는 필명을 쓰던 1920년대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 천도교에서 만든 개벽 5호, 1926년 동광 제7호, 1927년 동아일보 등에 어아가가 소개가 돼 있어요. 이것은 고대 신가다, 또는 단군의 신가다, 또는 뭐 신을 찬양하는 신가다, 고신가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신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런 말로 이게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독립군들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인 이화야,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인 합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인 합일 또는 신인 상생인데요. 사방위식하니, 그러니까 온 사방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습니다. 이 법식자는 본받을 식자예요. 본받으니 시위 참전계라. 어렵습니다. 이 말은
이걸 참전계라고 이른다. 저도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독서백편 의자현이란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전에 참여하는 계율이다. 그럼 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이에요. 전계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신과 합일할 때, 신과 일체가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인간과 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간과 신. 사람이 죽으면 신이 돼요. 신이 죽으면 사람이 돼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고 신은 또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신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를 반복해요. 그래서 인간은 신에 의지하고 신은 인간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뭐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다 끝이지 뭐 신이 어디 있느냐. 막 그런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뭐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고요. 파리가 죽어도 신이 있습니다. 파리가 죽어도. 나무가 죽어도 나무가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신,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전이다 또는 전계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 가사에 이르기를 우리 민족 배달국 시대, 단군조선 시대 때 우리 민족의 제천가이면서 국가인 그 어화가 그래서 이제 네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단락은 우리 배달결에는 삼신상제님의 대은덕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삼신상제님의 대은덕을 다 잊어버리고 살죠. 어하여 함께 이제 합창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하여 아등대조신의 우리들의 대조상신, 우리들의 그 큰 조상님. 그럼 대조신은 누구냐? 이분이 삼신상제님이에요. 자, 9번 주석을 보면은 인간과 신명의 긍극의 뿌리가 되는 천상의 큰 조상님이란 뜻으로서 이 천지를 주재하시는 이 삼신상제님을 대조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등은 이제 복수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우리들의 대조신의 대은덕. 우리는 삼신상제님의 대은덕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배달국 아등은 이 배달국의 아들, 딸인 우리들은 개 백백천천년 뭐 백년, 천년, 만년 영원한 세상토록 모두 잊지를 않겠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이 하느님을 우리 민족처럼 잘 믿어온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이제 첫째는 그 상제는 우리 국왕을 보호하소서. 그 이제 상제가 애국가에서 하느님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애국가에도 그 삼신상제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참전계는 이제 사람으로서 천지와 하나 되고 신명과 하나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이다.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봤고요. 대조신은 인간과 신명의 이제 긍극의 뿌리가 되는 천상의 큰 조상님으로 그 천지를 주재하는 삼신 상제님을 의미합니다. 자, 2절. 우리 모두 큰 활줄되고 그리고 착한 마음은 고든 화살처럼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모든 악을 다 제거하자, 이런 뜻이에요. 어하여 선심은 착한 마음은 큰 활이 되고 악한 마음은 시적성이로다. 이 화살의 관역이 되도다. 시적이라면 관역이란 뜻이에요. 시적, 이 적이 관역적자예요. 그러니까
화살의 관역이 되었도다. 그럼 이제 그 화살이 박히면은 그 악심은 다 없어지는 거죠. 아등 백백 천천인 우리들의 그 배달의 아들 딸, 그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개 대궁 현동하고 모두 큰 활줄처럼 한 마음 되고, 자, 대궁현은 활에는 활줄이 있잖아요. 큰 활줄처럼 자 동일하게 되다 한 마음 되고, 선심은 착한 마음은 즉시 일심동이라 고든 화살처럼 한 마음 되도다. 자, 이제 활이 되고 활줄이 되고 화살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뭐를 쏩니까? 이제 악한 마음을 쏜다는 그런 비유가 들어 있어요. 자, 3절이네요. 우리 모두 큰 활되어 악심인 관역을 꿰뚫고 끓는 물되어 눈 같은 악심을 녹이다. 어하여 아등백백 천천이니 우리 배달의 아들 딸 개 대궁이래 모두 큰 활처럼 하나됨에, 큰 활처럼 하나됨에 중다시적 관파하니 그 수많은 그 관역, 그 수많은 관역은 수많은 악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꿰뚫어서 격파를 하니 비탕동 선심 중에 저 끓을 삐자, 끓을 탕자예요. 끓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 일괴설이 악심이로다. 한 덩어리 눈이 악심이로다. 펄펄 끓는 물에 눈 한 송이 내리면은 즉시 녹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얼마나 그 착한 마음을 좋아하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 미워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이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국의 영광이고 영원한 대은덕을 내려주시는 분은 삼신 상제님이신 대조신이다. 어하여. 이제 이유립 선생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편에서 하면은 한편에서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상여를 메고 갈 때 뭐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또 저쪽에서 받아서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도 이걸 해석을 합니다. 어하를 아등 백백 천천이니 우리 배달국 아들 딸 개 대궁 견경 동심하니 모두 큰 활처럼, 이럴 때는 이제 처럼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굳세게 구들경 굳세게 한 마음 되니. 그래서 이 구들경자가 저 배달국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아주 굳센 마음을 저 경이라고 쓰고 있어요. 배달국 광영이로다. 우리 배달국의 영광이로다. 백백 천천년에 영원한 세월토록 내려주시는 대은덕은, 삼신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대은덕은 아등 대조신이로다. 우리들의 영원한 하느님이신 삼신상제님이시로다. 아등 대조신이로다. 우리들의 삼신상제님이로다. 이렇게 해서 4절로서 이 어하가가 이제 끝맺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에서는 개천문화 축제를 할 때 올해도 했어요. 이 우리 민족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응모하면은 우리가 상을 주고 그러는데, 이제 어하가가 굉장히 단골로 많이 올라옵니다. 요새는 뭐 작곡을 못해도요, AI가 작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공모전을 해요. 아주 저희들은. 그래서 AI가 작곡한 거 노래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심사해가지고 올해도 10월달에 개천 문화축제 때 그 AI 가요제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 단골로 많이 그 들어오는 노래가 이제 이 어하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비유를 활로 했다는 거, 이 활과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동이족이다.
일하는 것이 큰 대자에 활궁자거든요. 큰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올림픽에 나가면은 활을 가장 잘 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금메달은 전부 우리나라가 따오잖아요. 이 활과 우리 민족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자, 이민 2년이라 이민 2년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민 2년 같은 것은 그럼 어떻게 그 기원전 몇 년이라고 딱 압니까? 이제 그런 건 어렵진 않아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2세 단군 할아버지가 경자년에 등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자년이 2281년이에요. 2281년이기 때문에 그냥 2년을 빼면은 2279년이에요. 제소 소련 대련하사 부르 단군께서 그 소련이라는 인물과 그 대련이라는 인물을 불러가지고요, 문치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훌륭했기 때문에 불렀겠죠. 그럼 두 사람은 뭐가 훌륭했냐면 선시에 이보다 앞서가지고 소련 대련이 선거상하야, 소련과 대련이 뭐 형제분 같은데 아주 그 거상은 이제 상을 치르는 것을 잘해가지고 3일 불태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3월 불회하며 3개월 동안 또한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년 비애하며 1년 동안 슬퍼했으며 3년 우하니 3년 동안 아주 부모님을 애도를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소련은 논어 18편 미자편에 일민으로 나와요.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 초야에 묻혀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일민이라고 하는데, 뭐 논어 18편 8장인가 보면은 뭐 일민은 백의와 숙제와 뭐 유하해와 뭐 해가지고 이제 소련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예기에 잡기하에서 소련 대련이 거상을 잘했고 동이지자다.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고조선 사람이다. 이런 구절이 뭐 중국 책에 많이 나와요. 자시로 거속이 이로부터 이제 모든 풍속이 정상오월하야 그 소련 대련을 본받아 가지고 5개월 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고 머무르게 해요. 그 이구위영하니 그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지금은 뭐 3일장을 다 지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5개월 있다가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은 초빈을 하는 거예요. 초빈을 하고, 야,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취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한번 11번 주석을 볼까요? 상례를 5개월간 머물렀다 하는 것은 5개월간 초빈을 하였다가 이 장례를 지냈다는 뜻인데요. 이제 부모님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기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신을 평가한 겁니다. 차비 천하지 대성이면 이것은 천하의 대성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소련과 대련이 천하의 대성인이라는 거예요. 기능 덕화지 유행이 그 덕화가 흘러 행해지는 것이 여시 이와 같이 전우지 속자오와, 이제 전은 전할 전자고요. 우는 역차무자예요. 역참으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겠는가. 우리 원나라 때 몽골족은 엄청난 막 동양과 서양에 큰 나라를 건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전국의 그 소식을 임금에게 속하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역참 제도를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조치원, 장호원, 사리원, 무순원 해가지고 역참을요, 조선시대 때 한 300개를 두었어요. 그 원자 들어가는 게 그 역참을 두었다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그 외적이 침입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말을 타고서 쫙 그 북쪽으로 오다가 역참해서 말이 지쳤잖아요. 말만 바꿔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말을 갈아타고 쫙 옵니다. 그리고 또 말이 지치니까 새말을 갈아타고, 그러면 뭐 하루 정도면은 서울까지 모든 그 소식이 전부 전해져요. 그게 이제 역참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그 역참을 통해 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이 빠를 수가 있겠는가? 그게 이제 빠른 것의 상징이 역참인데, 덕화가 역참처럼 그렇게 빠르게 유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련이 이효문하고 이련이 이 효행으로서 소문이 나고, 저는 중학교 때 아니 문자는 들을 문자인데, 들을 문자인데요. 아니 신문할 때 들을 문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때도요, 저게 왜 들을 문자인데, 귀로 듣는다는 문자인데 왜 소식을 알린다는, 신문할 때 우리가 뉴스페이퍼 신문할 때 이 문자 쓰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뒤에 뭐 제가 한문을 전공을 하면서 이 문자에는요, 알릴 문자가 있고 보고할 문자가 있어요. 소문날 문자가 있어요. 소문 낼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알린다 할 때 이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문할 때는 이 문자를 써야 돼요. 이 효로서 소문이 나고, 효로서 알려지게 되고, 역견칭어 공자하니, 또한 공자에게서 칭찬을 받았어요. 요 볼견자는 당할 견자, 피동을 나타내요. 공자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니 부효자는 대저, 효라는 것은 애인 익세지본이요,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근본이에요. 육아의 사상은 우리 본성에 인의 예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근본이 인의 예지의 인이 이제 사랑할 인자인데, 그러면 인의 가장 근본이 뭐냐? 사랑하는 것의 가장 근본이 뭐겠어요? 효예요. 효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래서 효는 백행지보냐라. 그래서 이 효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제 육아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인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근본이 되고, 방저사해이. 그래서 온 사해는, 중국의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전부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해는 온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 가지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았다. 그 효도하는 것을. 자, 그래서 12번의 주석은 제가 그냥 글자 해석하는 거 하나 달아놨는데요. 이제 문은 소문이 나다, 이런 뜻이고요. 견은 당할 견, 피동이고요. 이제 방은 인변에 쓴 이제 본받을 방자, 사해 사람들이 본받아 가지고 그걸 표준으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계묘 3년이라. 그러면 이제 2278년이 되겠네요. 계묘 3년이라 9월에 하조하사 조칙을 내려가지고, 임금의 명령을 조칙이라고 합니다. 조칙을 내리셔가지고 3인으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편발 개수하시고, 자, 머리를 이게 짤 편자인데 머리를 묶었어요. 이것은 상투를 틀게 한 겁니다. 이 상투를 트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이제 머리를 상투를 틀어서 묶고서 그 위에 갓을 썼어요. 그래서 개수, 이제 머리를 덮으시고, 그래서 머리를 엮어서 상투를 틀고 갓을 쓰시고 복청의 하시며, 자, 푸른 옷을 입으시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푸른 옷을 즐겨 입었는데요. 우리는 동방에 속하기 때문에 오행의 색깔에서 동방은 청색에 속합니다. 그래서 푸른 옷을
입으시며 두 형제기를, 우리가 도량형이라 그러죠. 두는 말이에요. 형은 저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는 잔데 뭐 여러 그릇을, 이런 것이 그 대박이, 큰 대박이 있고 그거보다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작게 하면은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박이라든가 저울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릇을 실준어 관하시며 모두 그 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 관에 표준이 되는 말과 저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와 똑같이 하시며 포저시가를, 포는 배포자고요. 저는 모시저자예요. 옷을 지어 입는 거죠. 그 배와 모시를 시장에서 파는 가격을 무처 유의하니, 그 어느 곳이든지 둘이 있지 않게 했으니, 그러니까 온 나라가 가격이 똑같게 했다는 거예요. 하시니 민부자기하여, 백성들이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했어요. 자신을 속이지 아니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안 입을 자는 그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은 부를 읽습니다. 그래서 민불자기가 아니라 민부자기하야.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자는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 뒤에 나오는 속일 기자가 이게 타동사예요. 그래서 자는 목적어가 됩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해서 원근 편지하니라. 뭐 이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그것을 굉장히 편리하게 여기니라. 자, 경술 10년이라. 뭐 2271년이 되겠네요. 4월에 획구정. 구는 이제 언덕인데 논밭을 얘기해요. 논밭을 우물정자로 딱 그려요. 여러분들 우물정자에다가 바깥에 네모를 치면은 그 작은 네모가 몇 개가 나옵니까? 9개가 나오죠. 9개. 요걸 정전법이라 그래요. 요걸 정전법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느냐 하면요, 그 가운데 있는 네모는 공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국가의 세금으로 바쳐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8집은 그 네모난 거 하나하나는 자기가 농사져서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8집이 합동으로 가운데 공전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바깥에 있는 8개는 사전이에요. 이것이 옛날에 토지 제도였고요. 세금을 거두는 이게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하면요, 풍년이 들어도 가운데 있는 것만 세금을 내면 돼요. 흉년이 들어도 가운데 있는 것만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제도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당신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쌀 5마를 내시오. 그러면 흉년이 들어도 5말, 풍년이 들어도 5말. 그러면 풍년이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렵잖아요. 옛날에 이 세금 걷는 제도가 이렇게 슬기로웠어요. 이것을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전부 가져간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르단군 때 쓰던 이 정전법을.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문물이라는 것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간 건데, 이 대한민국의 유학자들은 전부 중국에서 들어온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이 환단곡이라는 책은 정말로 너무너무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획은 그을획자예요. 그 농토를 우물정자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위 전결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데, 밭에서 나는 세금을 내게 하시고. 자, 읽어볼까요? 전결은 정전법, 우물정자로 이 밭을 나누는 방법을 시행하여 공전에서 생산된, 가장 중앙에 있는 공전에서 생산된 곡식만을 전결,
즉 세금으로 내게 하였다는 것이다. 전결은 지난날 논밭에 대하여 물리던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저도 한번 중국 사전을 찾아봤어요. 안 나와요. 전결이라는 말이. 정전법은 하은주, 중국의 3대라 그러죠. 하은주 시대의 토지의 분배 및 세금을 내게 하는 기본 제도였는데 이것의 기원은 단군 부르 때 이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3인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무살이 사사로운 이익을 얻게 하시니라. 임자 12년이라 신지 귀기가. 신지라는 것은 벼슬 이름이라 그랬죠. 신지는 왕명의 출납을 맡고 있는 벼슬이에요. 신지 귀기가 제헌 7회력, 7회력을 만들어서 7회력과 구정도, 구정도라는 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농토를 나누어 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제 구정도를 쟤는 만들어 가지고 바치게 하였다. 신지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배달국 시대 때는 신지 혁덕이 있었다. 또 신지 고설이 있었다. 신지 귀기가 있었다. 또 6세 단군에 가면 신지 발리가 있었다. 그래서 신지는 벼슬의 이름이고요. 이제 귀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으실 수 있어요. 7회력. 지금 여러분들이 일월 화수 목금토,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일월 화수 목금토를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거기 이제 주석을 한번 읽어볼까요? 7회력에서 지금의 그 치료역법, 치료역법은 일월 화수 목금토예요. 유래하였고 7회력은 자부 선생이 만든 7회 제신지력이 그 뿌리이다. 7번에 걸쳐 가지고 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역법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일주일이 7일인 것이 바빌로니아에서 유래했다 하고, 요일의 이름은 고대 로마인들이 7의 행성인 태양, 일요일이네요. 썬데이. 그다음에 이제 달, 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성, 금성, 토성에서 이제 요일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하나, 자부 선생이 만든 칠정 운천도, 칠정은 1월과 5성이 하늘에서 운행하는 그림이에요. 에서 유래한 칠성력이 이제 시초가 됩니다. 7회력은 밑에 원문을 읽어보면요. 신시지세에, 신시는 배달국 시대 때 유 7회 제신지력하니, 7회에 걸쳐서 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역이 있었으니 1회일에 첫째 날에는 천신을 제사하고, 2회일에는 월신을 제사하고, 3회일에는 수신을 제사하고, 4회일에는 화신을 제사하고요, 5회일에는 목신을 제사하고, 6회일에는 금신을 제사하고, 7회일에는 토신을 제사하니 개조력이, 대개 그 역법, 치료 역법을 만든 것이 시어차라,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지금 쓰는 거하고 두 개가 틀립니다. 1회일에 우리는 지금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천신을 제사를 했어요. 그 천이 태양신을 제사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1월이 지난 다음에는 오행의 순서는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예요. 그래서 원칙은요, 1월 수화, 목금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일월 화수, 그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오행의 원리를 모르는 좀 바빌로니아나 로마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그걸 바꾼 것 같아요. 오행의 순서는요,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예요. 그래서 일월, 수화, 목금토가 맞아요. 그래서 이 일회일에 그 천신을 제사 지낸 거, 그것이 지금 이제 일루, 태양신을 제사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와 화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 일월화수 목금토를 만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건 환단고기가 아니면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종도라는 것은 이제 그 정전법으로 이제 토지를 나누어 주고 백성들한테, 그러면 뭐 토지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한테 주었고, 그것이 이제 구종도입니다. 무술 이제 58년이다. 재붕하시니 임금님께서 천자가 돌아가시는 건 이제 붕이라 그래요. 붕. 산 무너질 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붕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붕자를 써요. 그래서 천붕지통이다 하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다 하면 부모님 돌아간 거. 이제 제후는 흉자를 써요. 일반 어진 사람은 졸자를 써요. 또 몰자도 써요. 이제 한자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글자가 다 다른데, 이건 이제 천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붕자를 씁니다. 시일에 일식하고, 이날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식은 그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달이 쫙 가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 가리면은 뭐 개기일식, 부분만 가리면 부분 일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이세단군 부루단군께서 돌아가시니까 산수작대하야 산짐승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난규산상 어지럽게 산 위에서 울부짖었어요. 아니 우리 2대 단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백성들이 슬퍼하는 건 물론이고 짐승들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이 뭐 사람 일을 압니까? 전 안다고 봅니다. 짐승들도 슬퍼한 거예요. 그리고 만성 통지심 아니라 이 만백성이, 이제 이 만성의 성은요, 그 성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백성하면 그것도 다 이 성성자를 쓰는데 다양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만성이나 백성은 일반 백성 국민을 얘기하는데, 통지심 대단히 애통이 여겼다. 이세단군 부루의 그 은혜가 아주 그렇게 백성들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자, 일식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어가지고 태양을 가리는 현상, 일식은 제2, 어떤 재앙과 특이한 상황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태양은 제왕을 상징하며 해는 임금을 상징해요. 그 태양이 그 빛을 잃는 것은 곧 제왕이 그 본래의 빛을 잃는다고 여겼다. 일식은 중요한 제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재앙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궁중에서 이제 구식의 그 일식을 뭐 방비하는 그런 의식을 행해졌다. 자, 고려사에 있는 구식의를 볼까요? 고려사 예지의 기록에 의하면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백관은 소복을 입고 북소리를 울렸다. 신하들은 검은관에 소복을 차려입고, 시립하면 왕도 역시 흰옷을 입고 소복을 입고 들어와 제배하며 의식을 진행했다라고 하였다. 일식이 있으면 근신하고 반성하며 하여 이 흉조가 실질적인 재앙을 가져오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삼국사기에는 67건의 일식 기록이 있고요. 고려사에는 132건의 일식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역사의 첫 일식 기록은 기원전 54년, 삼국사기에 4년, 기원전 54년 그 4월 초하루의 기록이라 하나, 이게 아마 신라 본기에 있을 거예요. 단군세기에 있는 이곳의 기록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환단고기는 이 지구에서 일식이 일어난 최초의 기록을
하고 있는 원전이 또한 환단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국인이 설제하여 뒤에 나라 사람들이 우리 2세 단군 부루 단군의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설치해서 간해에 집안 안에다가 택지 설단하고 딱 땅을 선택해서 제단을 설치해요. 그리고 토기에다가 성 화곡하여 요 성은 담을 성자예요. 곡식을 담아요. 단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단상에다가 올려놓아요. 그래서 그것을 칭 부루단지라 그래요. 부루는 이세 단군의 이름이고요. 단지는 우리나라 항아리예요, 항아리. 이게 업신이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에도 이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집 뒤에 가면 오른쪽에다가 돌로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흰 새끼에다가 이 흰 종이를 꿰어가지고 삥 둘러놓고 그 단지에다가 곡식을 담아놓고 그걸 부루단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업신이라 그랬어요. 그럼 업신이 뭐냐 하면은 집안의 재물과 복록을 가져다 주는 신을 업신이라 그래요. 업신. 뭐 시골에서는 뭐 쪽제비가 업신이다, 구렁이가 업신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막 후세에 와전된 걸 거고요. 본래의 이 업신은 2세 부루단군이에요. 그래서 삼신오제 본기에 축화지숙, 이 곡식이 익을 때 곡식이 잘 익기를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했느냐? 업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업은 위 생산 작업지신이다. 그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작업하는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 되니 고로 역칭 업주괄이다. 또한 그 신을 업주괄이라고도 불렀어요. 업주괄이. 업주라는 말은 업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고요. 괄이라는 것은 이게 뭐 아름다울 가짜 이로울 이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곡식이라든가 장작 같은 걸 패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걸 괄이라 그래요. 그 괄이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괄이라는 말.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괄이가 이게 뭐 업은 괄이를 주관한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제 여러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낫가리, 곡식가리에서 그 가리를 한자로 쓴 겁니다, 이게. 근데 뒤에가 좀 어려워요. 그걸 또 우칭 전계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되는 계율이라고 일컬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전을 신인합일을 그 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인 조화를, 인간과 신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계율이라고 일컬었다. 그럼 이것은 인간과 업신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수계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 그 계를 받는 것으로 그걸 업주괄이로 삼았다 해서 이것도 해석이 조금 저도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저는 인간이 그 업신을 모심으로써 업과 인간이 서로 상생을 하고 조화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것을 전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여업이 구전지혜라. 사람도 업도 함께 온전해진다는 이제 그런 뜻이다. 사람도 온전해지고 그 업신도 온전해진다. 그래서 사람인변에 전자를 써서 그러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그 전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